안녕하세요. 정화 알림장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정말 좋아하고 지금 현재 제 정원에서도 키우고 있는 그라스 10가지를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라스는 보통 우리가 가을에 중요한 질감을 한껏 더해주는 아주 중요한 식물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정원에서 꽃들을 연결시켜주는 매개체이자 자연스러운 느낌, 좀 느슨하고 유기적인 분위기를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식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정원의 세계에 발을 들인 계기가 바로 이 사진 한 장 때문인데요. 영국의 하우저 앤 워스 썸머셋 갤러리에 있는 정원인데요. 이 사진을 보고 정원을 공부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사진이기도 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도면으로 확인하고 이런 분위기를 나타내는 식물이 어떤 것인가 확인을 해보니 바로 그라스더라고요. 그래서 그라스를 공부하지 않으면 이런 분위기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라스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10가지 그라스들은 양지에 심어도 되는 친구들이 있고 또 반양지에 식재를 해야 되는 친구들이 있고 또 상록성을 띠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10가지 말씀드리는 그라스 중에 내가 필요한 곳에 맞는 환경이다 라고 판단이 되시면 아직은 심을 수 있는 시간이 조금은 남아있으니까 얼른 데려오셔서 식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식물은 파니큐입니다. 파니큐는 북미 초원의 대표적인 그라스인데요. 세로로 곧게 뻗고 잎은 가늘고 길어서 좀 휘어지는 형태입니다. 꽃차례는 8에서 9월 달에 피는데 가늘고 투명해서 군락시 안개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는 그러한 식물입니다. 햇빛에 반사되면 은은한 빛을 띠는 식물이기 때문에 정말 아름다운 식물인데 제가 키우는 종류는 바로 샤이 앤 스카이라는 종류입니다. 이 샤이 앤 스카이는 봄에는 초록해 파랗게 나오다가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면은 그 잎의 끝이 점점 빨갛게 또는 짙은 자주색으로 변하는 그런 종입니다. 특히 지금 이제 가을쯤 됐을 때는 볼거리를 주는 그런 그라스라고 볼 수 있고 또 꽃도 8월에서 9월에 나기 때문에 가을 정원에서 아주 훌륭한 그라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친구를 저처럼 좀 작은 정원을 가지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이유는 키가 한 90cm 정도밖에 자라지 않기 때문에 화단에 이곳저곳에 심어 놓으시면은 수꾼초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면서 훌륭한 뒷바탕이 돼주는 식물이기도 하고 아름다운 분위기를 자아내기 때문에 제가 정말 추천드리는 파니큐이기도 합니다. 이 그라스에 약간의 단점이 있다면은 비가 오거나 좀 눈을 맞으면은 터지는 그런 습성이 있어서 흘러내리는 부분이 있지만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고 또 햇빛이 나면 바로 또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작은 단점 이외에는 정말 훌륭한 그라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그라스는 바로 스포로볼리스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저도 올해 들인 친구인데요. 정말 보자마자 너무 예뻐서 아우돌프가 이 그라스를 왜 자주 쓰는지 약간 이해가 확 가는 그런 그라스였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진에서도 이런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친구가 도면을 확인해보니 스포로볼로스였습니다. 스포로볼로스 같은 경우에는 아우돌프가 매트릭스 식재라고 배경 식재로 캔버스처럼 이 식물이 엄청 많고 부분 수꾼초를 심는 그런 식재 방법을 사용할 때 쓰는 대표적인 그라스라서 한 하단에 많이 심으셔도 군데군데 막 심으시면은 가을에 몽환적인 아주 안개 같은 그런 분위기를 내면서 정말 훌륭한 그라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딱 봤을 때 핑크 뮬리와 비슷한 느낌을 준다는 생각을 했어요. 대신에 그 색감이 훨씬 더 파랗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서 점점 노란색으로 변하더라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배수가 잘 되는 양지에서 잘 자라고 키도 많이 커봤자 90cm이기 때문에 작은 화단에도 잘 어울리는 그런 그라스입니다. 제가 올해 들인 그라스 중에 제일 참 잘 들였다 라고 생각하는 그라스인데 한두 개보다는 한 화단을 그냥 전체적으로 덮는 게 훨씬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그라스가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그라스는 바로 좀새풀 골드타워입니다. 이 친구도 스포로볼루스와 생김새는 멀리서 봤을 때는 굉장히 비슷하지만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요. 스포로볼루스와 굉장히 다른 특징은 바로 스분한
반양지에서 훨씬 더 잘 자라는 식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비슷한 효과를 주고 싶은데 내가 심는 화단은 좀 햇빛도 잘 안 들고 좀 땅도 축축해 하면은 좀새풀을 심으시면 됩니다. 좀새풀 같은 경우에는 자생지가 숲속이나 아니면은 연못 근처 아니면 좀 물이 잘 안 빠지는 초원 이런 데서 자생했던 친구들이라 그런 환경에 훨씬 더 적응이 뛰어난 친구라서 만약에 내 화단이 좀 그런 부분이 있다 하시면 존세풀을 심어주시면 됩니다. 또 스포로볼루스는 8월에서 9월 한창 이제 막 덥고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에 꽃이 나지만 존세풀 같은 경우에는 아스틸베가 지고 나서 6월에서 7월 정도 꽃 이삭을 내거든요. 그래서 꽃 피는 시기도 살짝 다르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를 아주 그늘진 곳에 처음에 식재를 했습니다. 아주 그늘진 곳에 처음에 식재를 했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꽃 차례가 원래는 최종적으로 컸을 때 90cm 정도 됐어야 되는데 꽃이 빛을 찾느라 엄청나게 웃자라더라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꽃대가 탄탄하지가 않고 자꾸 이렇게 넘어가는 성향을 보여서 그러니까 서양을 조금 받는 그런 장소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늘보다는 약간 아침빛을 들어오는 또는 서양빛이 들어오는 그런 자리가 좋고요. 이름 자체가 골드타우라는 종류인데 독일어로 금빛 이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햇빛이 좀 지는 햇빛이나 이른 아침에 햇빛이 약간 비쳤을 때 굉장히 아름답기 때문에 그런 곳에 꼭 식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그라스는 칼라마그로티스 브라치트리차입니다. 이 식물은 9월 초부터 깃털처럼 부드러운 꽃을 풍성하게 피워내는데 그 질감이 매우 부드러워서 꽃이 만개하는 9월에는 마치 뭉게구름을 보는 듯이 환상적입니다. 이 친구는 또 아침에 이슬을 머금었을 때 그 모습이 마치 다이아몬드 같다고 해서 다이아몬드 그라스라는 별명도 갖고 있는데요. 좀 재미있는 사실이 이 친구의 자생지는 한국입니다. 미국의 어떤 육정가가 한국으로 와서 어떤 식물을 가지고 다시 그 나라로 가서 육종해낸 그런 품종이라고 하는데요. 좀 아쉬운 부분은 원래 그 한국에서 가져갔던 그 식물이 어떤 거였는지는 좀 자료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이유로 영문으로는 코리안 페더 리드 그라스라는 별명을 갖고 있고 코리안 리드 그라스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꽃이 타원형으로 매우 풍성하게 나는데요. 만약에 공간이 좀 있으시다면 여러 개를 한꺼번에 굴락으로 심어서 정말 뭉게뭉게 피어나는 것처럼 감상하실 수 있는데 요거를 그렇게 식재한 곳이 바로 뉴욕의 하이라인입니다. 그래서 9월쯤 되면은 핑크빛으로 도는 타원형의 꽃 차례가 올라와서 굉장히 매력있다고 하네요. 근데 키가 한 1.2m 정도로 크고 시간이 지나면서 덩치가 굉장히 커진다고 해요. 그래서 저같이 작은 정원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포인트로 하나씩 심어주시고 저 같은 경우에도 남향 하단에 지금 양쪽에 하나씩 식재를 해놨고요. 양지에서도 잘 자라고 반양지에서도 잘 자라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그라스는 페니시터민 수쿠령입니다. 수쿠령은 강아지 꼬리같이 굉장히 귀여운 꽃들을 내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조금 작은 종류인 하멜린을 심었습니다. 90cm 정도로까지 자라고 여름이 지나면서 흰색빛이 도는 꽃을 냅니다. 양지에서 잘 자라는 친구이고 반양지에서는 아마 조금 꽃을 덜 내거나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여름 중반부터 흰색의 보송보송한 꽃이 바람이 흔들리는 모습이 굉장히 매력있는 꽃이고요. 가을에는 잎이 마르고 또 꽃도 색도 약간 노래지지만 그 모습 그대로 겨울에 그냥 두셔도 좋은 볼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멜른 말고도 그보다 더 작은 종이 있는데 수쿠령 중에서 제일 미니가 아닐까 싶습니다. 미니어처 수쿠령이라고 리틀 버니가 있습니다. 리틀 버니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하멜린은 크면 한 그래도 90cm 정도까지 크는데
리틀 버니 같은 경우에는 50cm, 많이 커봤자 50cm인 정도로 정말 외성인 친구라서 나는 정말 작은 화단을 갖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리틀 버니를 선택해 주셔도 되고, 리틀 버니 같은 경우는 저도 지금 화단의 가장자리에 맨 앞줄에 식재를 해놨는데 손느름이 별로 없이 워낙에 작으니까 비가 와도 거의 이렇게 무너지거나 하는 그런 습성이 없더라고요. 물론 하멜린과 비교해서 꽃은 작지만 그래도 재밌는 볼거리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리틀 버니를 화단 앞쪽에 식재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그라스는 납작 보리사초입니다. 납작 보리사초는 말 그대로 납작한 씨앗 머리를 내서 굉장히 매력이 있는데요. 이 친구가 처음에는 초록색으로 나다가 가을이 넘어가면서 점차 붉게 물드는데 바람이 흔들리면 마치 종이 막 흔들리는 것처럼 굉장히 매력이 있는 그라스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냥 절화를 해서 말려서 이렇게 꽂아주어도 굉장히 매력 있는 식물입니다. 이 친구의 장점은 그늘에서 잘 자란다는 특징입니다. 촉촉한 토양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북향 쪽에도 심어놨는데 나름 잘 자라고요. 모든 위치가 지금 나무 밑에 식재되어 있는데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스틸베가 비슷한 환경을 좋아하는 친구라서 아스틸베와 같이 식재를 해놨더니 재미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아스틸베와 같이 식재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7번째 그라스는 카렉스입니다. 저는 요즘 이 카렉스에 꽂혀 있는데요. 이 카렉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별한 사초인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상록사초라서 이 그라스 중에서도 상록인 거는 많이 없거든요. 근데 상록사초기 때문에 봄에 아무것도 없을 때, 심지어 수컷초들도 올라오지 않았을 때 정원을 지켜주는 아주 귀한 친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탕 식재로 훌륭한 식물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잔잔하면서 흩날리는 모습이 예뻐서 저는 요즘에 카렉스가 정말 훌륭한 식물이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의 정원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감둥사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카렉스 리모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카렉스 실크 테슬이 있습니다. 감동사초는 사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른 봄에 꽃 이삭을 내고 그 다음에 계속 파랗게 머물러주고 있고요. 겨울 내내에도 그 모습이고 이른 봄에도 그 모습이고 매년 점점 커지는 그런 훌륭한 식물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나무 밑에 지금 식재가 되어 있는데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카렉스 리모타도 저희 집 북향 화단에 심어놨는데 문제가 없이 잘 자라고 있고요. 약간 연두빛을 내는 라임빛을 내는 그런 특징이 있는 그라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크테슬은 저희 구독자분께서 추천을 해주셔서 저도 색재해 봤는데 만약에 우리 집에 털수염풀이 자꾸 심어놔도 자꾸 녹아서 없어진다 하시면은 질감이 비슷한 이 실크테슬을 제 식물로 키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둘이 나란히 식재되어 있을 때 물론 약간은 달라요. 실크테슬이 약간 더 곱슬기가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그 털수염풀에 바람에 흩날리는 그 막 멋있는 그런 모습은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비슷한 효과를 주기 때문에 반양지에서 저희 집은 털수염풀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카렉스는 유일하게 음지에서도 잘 되는 사초입니다. 너무나 훌륭하지 않나요? 음지에서도 잘 되고 장마도 잘 견디고 원래 습지에서 자란 친구들이라서 물에는 끄떡이 없어요. 그래서 카렉스를 대체로 털수염풀 대체 식물로 심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우돌프 정원에서도 종종 이 카렉스 종류들을 매트릭스 바탕 식재로 활용할 때가 있는데요. 특히 하이라인에서도 이 카렉스 종류를 매트릭스 식재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번째 그라스는 억새입니다. 억새 중에 제가 키운 친구는 그린라이트라는 친구인데요. 억새 종류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멋있는 잎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가느다랗고 멋있는 잎이 분수처럼 막 이렇게 키가 큰 모습을 하고 있고 또 가을에는 이삭을 내어주는데 그린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빨갛게 정말 버건디색으로 올라오다가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서 이게 점점 노래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식물인데 제가 이거는 작년에 뽑았습니다. 이유는 억새는 키가 굉장히 크는데요. 그린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꽃이 났을 때는 한 2m 정도까지 크더라고요. 그러면서 비가 왔을 때는
그게 모두 길에 쓰러지면서 어쩔 수 없이 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조금 더 큰 화단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이 친구를 뒤쪽으로 식재를 해주면서 그 풍성함을 즐길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좀 큰 화단을 갖고 있거나 큰 정원을 갖고 있다 하면은 그린라이트를 식재해 주시거나 아니면은 모닝라이트를 식재해 주셔도 됩니다. 그린라이트와 모닝라이트의 차이점은, 그린라이트 같은 경우는 잎의 중앙 부분에 흰 선이 딱 하나 있지만 모닝라이트는 그 선이 여러 개예요. 그래서 모닝라이트가 조금 더 화사한 느낌을 준다고 볼 수가 있고요. 모닝라이트가 조금 더 작습니다. 그래서 좀 큰 억새를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린라이트를 심어주시고, 밝고 그린라이트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억새입니다. 굉장히 크고 풍성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모닝라이트를 식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9번째 그라스는 세슬레리아 어툼날리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10가지 그라스 중에 상록사초는 딱 2가지인데 바로 아까 말씀드린 카렉스와 그리고 세슬레리아 어텀날리스입니다. 겨울 내내도 그 모습을 유지하고 봄까지도 쭉 유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아주 훌륭한 식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렉스는 완전히 상반이 되게 양지를 좋아하고 또 배수가 좋은 흙을 좋아합니다. 반양지에서도 키우실 수 있지만 아마 가을에 꽃 이삭이 많이 나지는 않을 거예요. 키우기가 그렇게 쉬운 그라스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우리나라의 그 여름의 습하고 그 더운 기운을 잘 못 견디더라고요.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점점점 막 기운이 적어지면서 이게 기세가 없이 막 사라지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키우기는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지만, 만약에 반양지에서 햇빛이 좀 서향의 햇빛이 잘 드는 반양지가 있다, 이러면은 오히려 좀 잘 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슬레이아 어텀날리스도 이런 상록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아우돌프 식재에서 굉장히 바탕식재로 많이 쓰이는 식물입니다. 아주 청아한 연두빛이 도는 그라스고 뾰족뾰족한 느낌이 있어요. 이 감동사초와 카렉스는 이렇게 축 처지는 느낌이 있는 반면은 세슬레리아는 막 정신을 발작 차린 것 같은 그런 형태를 갖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판매하는 곳이 단 한 군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라리마 정원이라는 곳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워낙에 작아요. 판매하시는 그 포트 사이즈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4개 또는 막 6개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형태를 만들어 줬는데, 이것도 아마 내후년은 돼야 조금 더 멋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이 친구의 또 다른 매력은 9월 달에 아주 예쁜 하얀색 이삭을 내는데요. 다른 그라스에서 볼 수 없는 그런 형태의 그라스, 하얀색 그라스이고 또 가을이 되면서 노랗게 변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키워볼 만한 식물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그라스는 바로 풍지초 올골드입니다. 이 식물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넘어온 그라스인데요. 풍지초라는 뜻이 바람을 아는 풀이라고 합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굉장히 매력이 있어서 많은 다진 디자이너분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쓰는 종류는 바로 올 골드입니다. 올 골드이기 때문에 약간 잎에 노란빛이 도는 그런 청아한 연두빛을 내고, 이 그라스의 또 굉장한 강점이 음지에서도 잘 자란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그라스를 들여온 이유가 바로 이 영상 때문이었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붉게 물든 나무와 그 밑에 아주 청아한 연두빛의 풍지초가 흩날리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저희 사철나무 밑에도 지금 식재를 해놨는데요. 풍지초는 남양에서는 잎이 좀 타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음지에서 잘 자라고 촉촉한 흙을 좋아하는 그라스라서, 그래서 지금 북쪽으로 향하는 면은 식재가 되어 있고 남양 쪽은 다른 게 식재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내가 북향을 바라보는 나무가 있다, 아니면 북향 쪽이 좀 비어있는 공간이 있다 하면은 이 풍지초를 심어주셔서 그 바람에 흩날리는 그런 그라스의 모습을 감상하시면 정말 아름다울 거예요.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제가 좋아하고 지금 키우고 있는 그라스 10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사실 그라스는 정원에서 없으면 절대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어떤 그라스를 선택을 해야 하나 이런 데는 좀 많은 공부와 고민이 좀 필요하거든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이 그라스가 여기에 들어가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상상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 또 재미있는 정원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